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로 이렇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이태원 크롭발리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15주잖아요, 한 학기가. 그래서 이게 10번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 잘 하고 자기주도 학습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터넷의 개요와 현황, 인터넷 서비스 유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차세대 인터넷과 IPv6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8-3절 차세대 인터넷과 IPv6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들은요, IPv4를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IPv4 주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220.300, 128. 이런 식으로 그 4개 세 자릿수 정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32비트를 사용을 해요. 32비트. 그래서 2에 32승계의 주소가 생성이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약 43억 개의 인터넷 주소가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걸 설계를 할 때 그 그쵸? 인간의 그 머릿수별로 하나씩 IP 주소가 나온다더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가 있고 어린애 빼고 노년층 빼고 그러면 43억이면은 1인당 한 개씩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했죠. 이렇게 생각에. 예. 그쵸?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지만 3월 인터넷, 유비쿼터스 이런 것들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니 에어컨이니 예? 이런 데마다 다 또 IP 주소가 할당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 한 명당 하나 정도 된다는 이 IPv4 가지고는 도저히 할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소가 부족할 거라고 그 예측이 확연히 미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소를 넓혀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IPv4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확연히 조금만 지나면은 주소가 모자랄게 확실하니까 그걸 주소를 늘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꾼 게 그러면은 이제 128비트 주소 체계를 우리가 사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32비트 43억 개죠. 그쵸? 그래서 이게 43억 개 곱하기 43억 개 곱하기 43억 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무한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IP 주소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 인터넷 이 주소가 1인당 몇 개 정도 부여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를테면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 집에서 쓰고 있는 가전제품 그쵸? TV 냉장고 에어컨 난방 시설 홈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다 합쳐도 1인당 10개가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하죠. 예, 그쵸? 미래 인구가 얼마나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128비트로는 향후 거의 상당 기간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IP 주소 이렇게 쳐보면요, IPv4하고 IPv6가 이렇게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중복 사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IPv4로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IPv4하고 IPv6가 동시에 사용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서서히 IPv4를 줄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IPv6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그 멀티미디어의 그 우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몇 번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니 뭐 아마존이니 뭐 후루니 뭐 그 이런 그 VOD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도 그 충족시키기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IPv6 5가 아니고 단순히 주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안 기능이 있고 자동 설정 기능 등을 우리가 추가를 해서 IPv5를 폐기하고 이게 IPv6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IPv5는 그냥 검토만 한 거고 실제 적용은 V6 보안 기능 자동 설정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128비트 주소 체제에 보안 기능 자동 설정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표준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96년이니까요. 자, 보면은요. 그 IPv6가 보내주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게 기본 헤더가 있습니다. 기본 헤더는 여기 보면 40바이트가 기본 헤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유료부와 우리 페이로드라고 하는 사용자 데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이즈가 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 페이 데이터에 보면은 이게 확장 헤더가 선택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패킷이 이렇게 추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확장 헤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 그 보면은 그림 8-7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전 이게 무슨 버전이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V4면은 4, IPv6면은 6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 라벨이 있습니다. 플로우 라벨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송층이 우리 특별한 처리를 원하는 패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처리를 해서 라우터의 제어 데이터 흐름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흐름 라벨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료부가 있죠. 우리 페이로드 사용자 데이터의 길이 있죠. 이게 총 16비트를 할당해요. 그래서 길이에 16비트 되는 거니까 이게 16비트의 값이 있잖아요. 그 값에 그 데이터 사이즈가 최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헤더가 있는데요. 다음에 오는 녀석이 어떤 유형인지 이게 확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확장 헤더를 사용 여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다음 헤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홉 제한이 있어요. 홉. 이게 홉 앞에서 우리 그 홉이란 말 배웠죠. 우리가 펄짝펄짝 그 한 발로 해서 걸으면은 펄짝펄짝 뛰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홉이라고 부릅니다. HOP. 맥주 호프가 아니에요. 홉이라고 부르는데 이 홉의 개수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 너무 많은 라우터를 지나가는 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그 총 허용된 홉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이 홉 개수를 하나씩 줄여요. 줄여서 이게 홉 제한 개수가 0이 되면은 그 패킷은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패킷은 폐기가 돼버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뭡니까? 전송 측 주소, 목적지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128비트를 이렇게 주소를 우리가 이제 보내주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홉 제한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확장 헤더 아까 본 내용인데요. 아까 본 우리 뒤에 그림 8-8 확장 헤더의 유형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헤더를 보면은 이게 홉하고 홉간에 그 헤더가 있어. 홉간 옵션 헤더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홉과 홉 사이에 있어서 처리를 요구하는 특별한 옵션이 있으면은 옵션을 정의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소스 라우팅 헤더입니다. 그래서 그 소스에서 전송할 패킷의 그 최종 목적지까지 경로에 해당되는 그 라우터들이 있겠죠. 그 라우터들 주소를 이제 미리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를 거쳐라 하는 거죠. 경로를. 이런 걸 우리가 소스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우터가 이 값을 인식 못하면요. 이 패킷은 그냥 폐기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단편화 헤더인데요. 이게 분할과 재조립이 돼요. 분할은 이제 전송 측에서 그 덩치가 크니까 잘라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할된 사용자 를 했으면은 이게 원본 패킷 자르기 전에 어디 몇 번째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64비트 단위로 계산이 되고 M 플래그이 1이면은 단편화된 영역이 더 남아 있고 0이면은 마지막 분할된 마지막 패킷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녀석을 이렇게 쪼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확인 식백자들을 갖고 있고 단편화되어 있고 분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낸 다음에 수신 측에서 원래 패킷으로 이렇게 재조립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증 헤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그 인가된 사용자들만 접근하고 변경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쵸? 이게 그래서 패킷에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내용인데 무결성하고 출처를 제공해줘요. 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암호화된다. 우리가 이제 그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지 옵션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검선된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을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헤더가 들어가고 40바이트, 그 다음에 확장 헤더는 옵션 선택적이죠. 선택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헤더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확장 헤더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증이라든가 뭐 암호화된다든가 뭐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우리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장 헤더를 이렇게 보면은요, 요 앞에 요게 기본 헤더였죠. 그 다음 헤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헤더 길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헤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날 헤더에
종류를 포함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헤더가 확장 헤더가 아니다. 그러면 그 IPv6를 사용하는 장애계층의 프로토콜 스펙터를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IPv6 형식으로 보내줄 때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IPv6에서 이제 IP 주소가 되는데요. 그 IPv4에서는요, 8비트 단위로 이렇게 끊었었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 8비트 단위로 해서 4개가 있죠. 그래서 최대 크기가 255였습니다. 0에서부터 255. 그 숫자가 4개가 연달아 되어 있는데, 그 IPv6에서는요, 128비트고 이진수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이진수는 우리가 너무 길잖아요. 그쵸? 너무 기니까 16진수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16진수를 쓰면은 여러분들 공부했죠? 그래서 0, 1, 2, 3 쭉 하다가 10자리에 A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B, C, D, E, F. F가 이제 15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15에 해당하는 녀석. 그렇죠? 그리고 15에 해당되는 녀석이고, 그게 비트가 딱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를 쓰고 각각을 이렇게 콜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6비트씩 이렇게 4개 16비트씩 되고, 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16진수라겠죠? 16비트씩 이렇게 나누고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IPv4에서는 우리 10진수 숫자 4개를 외울 수가 있었는데, 여기 16진수고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니까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숫자를. 예, 그런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0000이면 0을 다 쓸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110000 이런 식으로 되면 0000이면 이렇게 0을 한 번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영역의 개수가 8이어야 되는데 8개이어야 되는데 생략된 이 콜론은 3개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0000이 2번 이상 생략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0000이니까 11하고 55 사이에 세미콜론 콜론 2개를 붙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55하고 88 있죠. 여기서는 또 줄여 놓으면은 0을 없애버리면은 원래 뭐였는지 곤란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일은 한 번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55 그래서 다음에 0000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Pv6에서는 28비트로 주소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서 애니캐스트 주소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IPv6에는 유니캐스트 주소, 애니캐스트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디텍터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유니라는 말이 이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해당 주소로 식별되는 그 장치 딱 그걸로만 가는 겁니다. 그쵸? 근데 주소를 0000, 0을 8개 쓰죠? 그러면 무지정이 되고 이거는
어떤 노드에도 할당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출발지 주소 영역에 기록하는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1이 되면요, 루프백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자기 자신한테 그 데이터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여러분들 루프백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루프백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웹페이지를 자기 스스로가 보고 그 오류가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때 그때 이제 그 루프백 주소를 이렇게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외부는 당연히 못 쓰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로 각기 다른 노드에 속하는 주소의 집합에 대한 식별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주소 집합에 대해서 확 보내주는 걸 애니캐스트라고 보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IPv6에서 새롭게 추가된 거고요. 출발지 주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라우터가 이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인 경우에는요, 각기 다른 노드에 속하는 많은 수들을 식별을 해서 그쪽으로 식별될 수 있는 모든 노드로, 그러니까 해당 주소로 식별될 수 있는 모든 노드로 쫙 전송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멀티캐스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두 개의 노드가 식별이 됐죠. 여기 위아래 두 개의 노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 패킷이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IPv6에는 멀티캐스트 주소는요, 노드의 그룹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있을 수가 있게 되죠. 다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유니캐스트 앞에 있었잖아요. 이건 딱 하나 하고 다수가 되는 거를 이게 멀티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한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Pv6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주소 문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128비트를 합니다. 이게 말이 잘못됐네요. 4배나 많은 게 아니죠. 4승이죠, 4승. 그래서 43억의 4승 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충분한 IP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노드와 종단 연결성 있죠. 엔드-투-엔드 커넥티비티가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상시 활성화 상태에서 자신만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복수의 주소, 변경되는 주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소가 액티브하다 이 말이에요. 픽스된 스태틱한 상황이 아니고 액티브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말은 다른 단말로부터 언제든지 토크, 대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노드라도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또 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 P2P라는 거 알죠? 피어 투 피어. 예. 그렇죠? 예. 그거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확장된 주소 공간에서 확실하게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헤더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헤더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게 그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시간 서비스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의 제약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IPv6는요, 단순한 형태로 헤더 정보가 돼서 사용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헤더가 분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그 소위 말하는 융통성이 제공이 되는 거죠. 제약 요소가 없이. 그리고 여러 개의 독립된 헤더를 사용해서 기능에 맞는 적합하게 전송을 하게 돼서 네트워크 처리 시간도 단축하고 전송되는 정보 양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이 IPv6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Pv6에 여러 가지 데이터그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Pv6 특성과 응용입니다. 그래서 자동 설정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앞에서 봤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개입하는 게 개입을 좀 최소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리스하고 스테이트풀 상태로 구분해서 스테이트리스 무상태가 되면은요,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설정 대상 노드의 자기 식별에 이용이 됩니다. 사람의 개입을 이제 최소화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 상태 방식은요, 노드들의 그 식별뿐만 아니라 그 이용 서비스 대상까지 그 설정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태를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 설정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IPv6에 추가된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화 효율화된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 사이의 역할이 구분이 돼서 유연성이 향상돼서 훨씬 단순화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QoS입니다. 이게 통신 품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안 기능입니다. 그 IPv6는 보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거래 이런 것들에 할 때 그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이런 것들의 제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IPv6에는 그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하고 보안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동 설정 기능하고 그 보안 기능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다는 거. 이게 IPv6 중요한 거죠.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뱅킹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IPv4하고 IPv6의 특성을 한번 총정리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Pv4, IPv6를 보면 먼저 주소 길이를 봅니다. 주소 길이는 32비트, 128비트. 주소가 4배가 늘어났죠? 4배가 늘었지만 총 주소의 개수는 요 녀석의 43하게 4승배가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 표시할 때 8비트씩 4개씩 끊어서 10진수로 표현해야 된다고 했죠. 8비트의 10진수 표현해주면 최대 크기가 255예요. 255. FFF인 경우인데. 그래서 이게 202점, 30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16비트씩 8부분씩 나눠요. 근데 16비트씩 끊으니까 이게 16진수로 우리가 표현을 안 하면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16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사이사이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는 콜론으로 표현되어 있죠. 콜론 그러니까 2001 콜론 0230 콜론 ABCD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주소 개수는 약 43억 개인데 이건 IPv6는 43억에 약 4승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무한대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활성을 보면요, 이게 ABC, AB, AC 클래스 구분에 따라서 비순차적으로 할당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IPv6는 네트워크 규모하고 단말기 수의 수 있죠?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소가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품질 관리를 보면은요, 그 최선의 전달 방식으로 품질 보장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IPv6는 등급별 서비스별로 이렇게 패킷이 구분이 돼서 품질 보장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래픽 클래스나 흐름 라벨에 의한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이에요. 그래서 IPv4에서는 기본 보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보안 프로토콜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안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는 없습니다. 참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뭔지 알죠? 그쵸? 예, 여러분들 이렇게 추가되는 하드웨어, 페리페랄 주변 기기를 이렇게 딱 꼽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 주변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우리가 플러그 꽂아서 플레이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근데 IPv6에는 이제 있어서 자동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 IP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IP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건 상당히 곤란해요. 곤란하고 특히 웹 서버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죠. 서버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건 V6는 가능하다. 그리고 웹 캐스팅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게 IPv6에서는 웹 캐스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좋죠. 근데 이게 IPv6는 우리가 주소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렇죠? 예, 얘는 우리가 기억해 줘서 이렇게 타이핑 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 길다는 거 외에는 좋은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보안 기능이라든가 품질 관련 기능들이 없는 단순 주소를 늘린 IPv5는 폐기가 됐습니다. 이게 추가 기약 넣는 거, 늘리는 거, 기능이 이렇게 품질 보안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더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게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IPv6가 됐어요. 이제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전망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좀 됐죠. 그래서 인터넷 이쪽 계통이 워낙 빨리 바뀌어요. 몇 년 되면은. 예, 그래서 이게 하여간 이미 실현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대형량의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미 하고 있죠. 그쵸?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네. 차세대 인터넷에는 보안 품질 요소가 개선돼서 멀티캐스트, 뭐 유무선 통합 기능이 실현됐다. 이건 상당 부분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안은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고 실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뭐 품질별 차등 요금 중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방송 전화수 중에 인터넷 전화 관련 서비스 이것들은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뭐 스카이프라든가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 뭐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서 상당 구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원격 교육, 원격 회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서버 관련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미 그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이미 또 가능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동 IP 기능으로 끊김없는 통합 서비스가 됩니다. 이미 그 유무선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것도 많이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유무선 위성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통합을 촉진하고 새롭게 진행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그 갈 길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여간.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사물 인터넷이 여기 지금 언급이 좀 안 돼 있네요. 하여간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 등이 있고 수많은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하여간 목표는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자 이런 거고 각종 그 원격 서비스들을 뭐 비대면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뻥 뜬 그런 그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세대 인터넷 등을 이용을 한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들은 그 코로나 서비스 때문에 뻥 떴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창창하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 유비쿼터스 이런 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거기 플러스 지금 각종 비대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뜰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확 뜨고 있다고 이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연결을 기반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연동 체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더욱 진화된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여기 있죠.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일처리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이죠,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도 들어가 있고 사물 인터넷 부분도 들어가 있고 비대면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는 뭐 좀 개략적인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교재를 꼭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리포트는 IPv6에서 사용되는 효율적인 해도 구동에 대해 설명하시오입니다. 홈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내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강을 마치고 1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